전세는 우리가 매매와 달라서 예측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공급이 적기 때문에 전세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게 많습니다. 전세가 가장 상승이 크게 나는 해가 언제냐, 입주가 시작되고 2년 후에 물량이 적으실 때, 그게 2024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됐죠. 올해입니다. 작년부터 전세 수급이 올라서 원래 수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난이 시작되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정입니다. 오늘은 상승을 주장하는 분들과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세가 크게 상승한다는 내용이죠. 유튜브 제목 보게 되면은 전세가 난리 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분들이 같은 의견이거든요. 단지 매가에 관련된 거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실제 전세난이 언제 시작되고 전세가 급등할 시기가 언젠지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전세는 우리가 매매와 달라서 예측이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움직이게 하는 변수가 극히 드물어요. 저는 딱 세 개로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금리의 상승과 하락이고요. 금리도 변동폭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위기예요. 금리와 우리가 경제 위기는 사실 예측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는 하락한다는 얘기 많으니까 상승의 영향이 좀 더 크겠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외부의 경제 위기는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논외로 두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공급이 적기 때문에 전세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세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그래서 진짜 언젠가 그게 될 건지 그걸 제가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부산이 최근에 이제 대구와 비슷하게 공급량이 급감했어요. 그러면서 전세 수급의 어떤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상승이 올해 2월부터 상승이 시작되었어요. 원래 이제 상승이 폭이 매가로 연결되는 거는 조금 늦겠지만은 전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상승했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고요. 전세 상승이 폭이 커지게 되면은 매가에 연결되거든요. 과거의 어떤 흐름도 비슷한 흐름을 갖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 수급의 데이터가 지금 2004년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공급 물량이 이제 연월로 표기되기 때문에 수급의 날짜도 25년 4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4월 기준으로 해서 다 뽑은 겁니다. 부산의 평균 입주 물량이 한 2만 3천 되고요. 수요도 그 정도 됩니다. 2만 3천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매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전세부터 반응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물량이 꽤 많아요. 3만 3천. 2005년도에 3만 1천. 2006년도에 2만 8천 많잖아요. 이때는 전세 수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2004년, 5년, 6년이 마이너스였고 2006년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약간 상승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보합, 약상승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2007년 들어서 전세 수급 올라가면서 전세도 이제 상승이 들어가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난이 가장 심하게 되고 전세가 가장 상승이 크게 나는 해가 언제냐, 입주가 시작되고 2년 후에 물량이 적으실 때, 2007년에 물량이 적잖아요. 이 물량이 연속으로 해서 2009년까지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은 그의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많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 2년 뒤에 2007년에 물량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다르죠. 임대차 3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치면 2005년도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쪽에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영향을 받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2007년에 전세가 상승해서 전세난이 가장 심하게 되는 해는 언제냐, 2009년, 2010년, 11년 요 사이입니다. 2년씩 돌아가 보게 되면은 물량이 적죠. 2년 뒤에 전세난이 겪었던 사람들이 2년 후에도 나와서 또 전세난을 겪는 겁니다. 그게 2024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됐죠. 올해입니다. 작년부터 전세 수급이 올라서 원래 수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2027년도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전세난이 시작되고요. 전세의 상승폭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27년도 크겠죠. 자, 26년은 24년의 영향을 받고요. 27년은 25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받는 것과 그의 물량이 합쳐서 전세 수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세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26년과 27년이 매매가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는 상승 들어갔지만은 매매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전세와 매매가 연결된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울산을 보게 되면 좀 표시가 납니다. 울산이 작년에 전세가 4% 올랐어요. 근데 매가는 마이너스였거든요. 물론 하반기에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울산이 전세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크면서 매가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세와 매가가 연결된 시간이 좀 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가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 가장 심하냐? 전세난이 심할 때 가장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2026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27년까지 이어지고요. 만약에 원래 공급이 없으면 28년까지 또 이어집니다. 원래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대선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 PF 문제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년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만약에 지금부터 전세가 상승한다면은 지금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전세가 상승하고 난 뒤에는 매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늦거든요. 그래서 전세난이 시작되기 전에 움직여야 된다. 지금은 매가가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27년도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내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전세는 렌트잖아요. 이 매물이 많다 적다 전세 수급이 높다 작다 이게 표현할 때 시장의 이 매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냐면은 사용하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매물 자체만 보고 많다 적다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 렌트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만약에 벤츠가 렌트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제 렌트 회사에서 벤츠 재고를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이 벤츠가 늘 렌트되고 회사에는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하고 전체가 벤츠가 10대 있는 거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재고 물건을 파악할 때는 수요 대비해서 거래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 대비 재고가 몇 개 있다는 거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체 재고 주택이 우리가 아파트 비율이 1200만 채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62만 채 거래되니까 5에서 6%가 거래돼요. 그러니까 5%가 거래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하게 되면 딱 20년 걸려요. 그래서 아파트의 어떤 회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8년은 의도가 있는 분들이 매물이 몇 개가 거래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도시별로 해서 재고주택이에요. 재고주택 대비해서 전세 매물 비율이에요. 서울, 경기도하고 광역시가 매물이 많아요. 재고주택 대비해서 전세 매물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세 거래 대비해서 매물이 몇 개 있는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매물이 가장 적은 데가 어디냐면 울산이에요. 0.7개월. 그리고 충북. 그 다음에 전북. 이 지역입니다. 다르죠. 전국으로 2.2개월치의 전세 재고 매물이 있는 거예요. 거래 대비해서. 그거보다 적은 숫자가 내려갔을 때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서 매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매매 상승 하락 거래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안 보셨던데 전세 수급이 150% 정도 올라갔을 때 매물의 성격이 바뀌면서 상승 거래 비율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그 데이터를 넣어서 돌려보니까 실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 올라간다는 거는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의 시장의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거죠. 마이너스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확인해 보니까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마이너스로 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게 매매가를 올려서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 상승 거래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상승된 가격도 거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세 수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세 수급이 나빠서 시장에 반영되는 것들이
공급량이 올해보다는 2년 뒤에 영향이 크게 받으면서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통계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 전세난이 언제 시작되고 전세가 언제 크게 올라갈지를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